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공유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수급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돈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주가 역시 떨어지는 게 이제 보통의 경우인데, 이런 돈이 빠지고 들어오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매매에 대한 판단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판단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서 제가 투자를 판단을 해요. 설명을 드리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심리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은 뭐 이슈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술적 부분, 혹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돈이 많이 들어오고 뭐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수급에 대한 부분과 뭐 실적 매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로 주가가 오르겠다 내리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업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경제, 뭐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방향성을 잡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제가 했던 것을 좀 보여드리면은,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멈추고, 이제 코로나가 글로벌적인 거니까 해외 경제도 멈추고,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이제 판단을 잡은 거였죠. 그래서 국내 경제와 이제 해외 경제의 부진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증시에서 주가에 영향을 준 거는 이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였죠? 정책에 대한 부분이죠.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이제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계속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올라왔던 게 지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수급 동향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그냥 단순히 수급 차트를 보면서 수급 동향을 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게 이 수급이 왜 들어왔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은 그냥 지금 현재 수급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쉽게 말해서 이 수급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투자 전략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냥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면서 투자 판단을 잡아본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성장 국면에 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은 작년 대비 성장이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이 성장성이 늘어남에 따라서 들어오는 수급 동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투자 판단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통화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지금 이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 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내린다고 하는데, 이제 중단을 할 것인지, 여기에 따른 수급 동향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책적인 방향성을 예측을 해본다면은 이제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큰 그림 말고 단순히 지금 현재 수급 동향을 보고 외인이 많이 산다던가 기관이 많이 산다던가 혹은 반대로 많이 팔게 된다던가,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움직임에 따라서 가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할 수 있을 건데, 이 수급 통향으로 판단을 했던 거를 과거 사례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은 들기 전에 이제 수급을 보는 방법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수급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매수와 매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일별 동향을 많이 보시죠. 시장별 일별 동향.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개인이 샀고, 기관이 팔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일 텐데, 그래서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그리고 선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별 일별 동향을 잘 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도 업종이 상당히 많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는 이제 수급이 많이 빠지게 될 텐데, 근데 이런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서도 특정 업종은 잘 풀리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업종으로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수급 동향을 보면은 사실 판단하기가 상당히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장별 동향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 종목별 동향이라던가 업종 동향이라던가 아니면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판단을 했던 거 하나를 좀 보여드려 보면은, 제가 2017년도 때 눈여겨보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인데,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가 봤을 때 쭉 수급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2017년도 초 때 제가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2017년도 12월 말일까지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프로그램 매매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 판단을 했던 내용이었는데, 그때 뭐였냐면은 2017년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외국인 물량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매일 꾸준히 체크를 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2월 달에도 계속해서 이제 비차익 거래 물량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지금 단위가 이제 억 단위인데, 그래서 100억, 200억 단위로 해서 이제 꾸준히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언제냐면은, 보기 편하게 파란색 네모 구간을 표시를 해볼게요. 2017년도 초부터 이제 3월 달까지 보시면 지금 차트가 코스닥 지수가 이 600포인트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600에서 650포인트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당시의 수급 동향을 보면은 이제 100억, 200억대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월 달로 넘어오면서 300억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은 4월 달에도 300억대가 나타나죠. 자, 이 구간이 언제냐? 3월부터 4월이 이제 이 구간이 되는데, 이때 역시도 주가 지수를 보면은 지수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1월, 2월 달과 3월, 4월 달의 지수는 포인트는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늘었죠? 외국인의 비차익 거래 물량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제가 일단 외국인에 대한 물량으로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주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즉 앞으로 외국인의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판단을 했던 게 이제 2017년도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후로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 물량이 200억대가 아니라 300억대, 400억, 500억대 쭉 늘어나면서 앞으로 EU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배경으로 따져보자면 뭐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나왔고, 뭐 제약주들이 많이 올라왔고, 뭐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았던 부분인데,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그거라는 거죠. 큰 그림으로 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지금 현재 수급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도 투자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요번에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는 이제 좀 수급적인 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종목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부터 2020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다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때 나왔던 종목별 수급 동향을 하나하나 뜯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보는 게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은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 이런 종목들의 수급 동향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코스닥과 또 이제 이거는 별개고, 자, 일단 코스피로 봤을 때 제가 왜 보수적으로 보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로 삼성전자가 올라왔던 차트를 보면은 코로나 때가 이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가 이 11월 달이거든요. 11월 달에 이제 가장 큰 상승을 나타냈는데 이때 수급 동향을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수급을 보시면은 쭉 했을 때 11월 달 부분이 9월 달에서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상승을 나타냈던 수급 주체가 누구냐 보시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하면은 어느 부분에서 수급 주체가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냐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주체가 들어오면서 이때 당시가 이제 11월이죠. 초반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급이라는 게 어느 주체가 들어오는지에 따라 성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수급이라는 게 특정 인물 하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이 100%가 있으면은 100명이 있으면은 80명은 어느 특정 방향성이 나왔을 때 이제 따라가는 물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 중에서 처음에 방향성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향성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20% 물량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처음 방향성을 잡은 거고 그 이후에 개인들이 이제 80%죠. 80% 수급 동향 주체가 따라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보려면은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수렴을 할 때죠.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방향성이 나올 때 또 한 번 더 이 20%에서 외국인 혹은 기관 쪽에서 움직임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조금 더 수급을 보도록 할게요. 넘겨보면은 2021년도 올해부터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은 잘 보이지 않고 개인들만 계속해서 주워 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어때요? 올해부터 쭉 주가가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 가격대를 조정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보기로는 수급 동향 자체가 우리가 흔히 이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았는데 주식이라는 것은 팔려면은 살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대1 거래이기 때문에 이 밑에서 샀던 물량을 위에 지금 개인들이 받아가는 게 2021년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큰 그림에 봤을 때 앞으로 성장성이 다시 늘어나고 뭐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수급이 바뀔 수는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들 물량까지 끌고 가면서 주가를 과연 끌어올릴까? 누구 좋으라고 끌어올릴까?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삼성전자만 보여드렸는데 다른 종목들도 다 뜯어보면은 지금 높은 가격대에서 외인들 기관들의 물량보다는 개인들의 물량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80% 물량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성장이 계속해서 된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그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 물론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렇게 크게 물량이 빠져나오는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라던가 그렇지만은 지금 개인들만 계속해서 사고 있는 장세에서
외국인이 기관이 개인들 좋으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을 끌어올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보여드렸듯이 이 수급 동향을 보면서 앞으로 개인들의 물량이 팔리기 시작을 할 때, 개인들의 물량이 나온다면 누가 사는 거죠? 외국인 아니면은 이제 기관 쪽에서 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때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이 둘 중에 받아간다면은 그 받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지켜보고,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는 시점에서 이제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나오는 이제 레포트들을, 자료를 살펴보면서 이제 방향성을 살펴보고 투자 판단을 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래 이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지금 딱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이게 좀 찌라시죠. 찌라시 같은 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한번 저도 주말 내내 수급 동향을 쭉 살펴봤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히 딱히 수급적인 움직임에서 나타난 건 없지만은 올해부터 지금까지 이런 좀 점진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아직 수급에 대한 이제 이탈은 보이진 않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렸듯이 뭐 기관이라던가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순매도 이탈, 이제 크게 물량이 나오는 거, 혹은 개인들이 팔면서 외인이라던가 기관이 매수하기 시작을 할 때, 이제 그런 시점이 나온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판단하셔서 많은 참고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